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0일 일요일,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어서 주식 단타 상위 1% 초고수분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단타의 비밀, 반드시 깨우치고 단타를 시작하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단타의 전체적인 기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음, 일단은 차트를 보면 첫 번째, 기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적어보면, 기법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한번, 어, 써보자고요. 이렇게 써보고, 정렬을 해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걸로 하시죠. 일단은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 기법도 있을 테고, 돌파 매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 갈 때 쫓아가는 부대장주, 기법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최저점 잡는 기법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평선 매매법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겠죠. 볼린저 밴드, 또는 보조지표, 활용하는 기법도 있을 테고, 스캘핑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선긋기 매매법도 있을 거고, 대략 저희가 단타 기법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을 때,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낙주 매매도 있을 거고, 어, 예, 요 정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스 매매도 있을 테고. 자, 그러면은 당일날 또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한번 이렇게 글씨로 써보면 쭉 나오는 기법들이 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단타를 할 때 그럼 이런 기법 중에 어떤 거를 할지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단타를 처음 시작하거나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저희 왕초보자분들 이제 단타를 할 때 여러 강의도 있고 여러 것도 있지만 요렇게 제가 좀 공부했던 거를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라닉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걸 상한가로 쫓아가는 이유는 다음날 이제 시초에 좀 이제 수익을 내고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상한가 닫히면 대부분 그 다음날 상한가가 풀리지 않으면 이제 수익이 나니까. 그러니까 요런 기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눌림목 기법도 있고, 갔다가 눌림할 때, 예, 이렇게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를 하거나 이제 그런 기법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돌파 매매, 네,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할 때, 이런 돌파 매매도 있을 거고, 예, 다 아는 내용이지만 공부 차원에서 한 번씩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대장주, 부대장주. 이제 현대 탱크웨어 이렇게 대장주가 만약에 갔다, 자동차 관련된 주가 나닉스가 만약에 대장주로 갔다 그러면 부대장인 탱크웨어도 쫓아가서 좀 수익을 낸다든지, 그 움직이는 섹터에 따라서 대장주를 놓치면 이제 부대장주 쫓아가서 하는 매매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점 매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많이 내렸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겠다.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평선 매매, 예, 요렇게 이평선을 지지하면, 예, 여기 지지하고, 이렇게 이평선을 지지하고, 예, 이렇게 지지하고, 이평선을 이탈 안 하면, 들고 가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이평선 매매. 이평선이 올라가고, 이평선을 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이평선을
쫓아서 매매하는 것도 있고, 나는 이 이평선 위에서만, 그 정배열에서만 매매를 하겠다. 그런 매매법도 있고, 볼리저 밴드 보조 지표 활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캘핑 같은 경우는, 아까 좋은 예시가, 팅크웨어가 있었죠.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서 잠깐 먹고 나오고, 아니면 요 정도 먹고 나오고, 이런 매매법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선긋기 매매, 선긋기 매매는 뭐가 있을까요? 선긋기 매매는 좀 길게 봐야겠죠, 길게. 예를 들자면은 선긋기 매매는 뭐 여기에서 선긋기 매매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추세가 바뀌면 이게 이제 선긋기는 좀 어려운 게 여기에서 여기를 이탈하면 이제 내려오고, 그러니까 긋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에, 약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선긋기 매매 뭐 이런 방식의 어떤 뭐 1분봉으로 그 선을 긋든 5분봉으로 긋든 30분봉으로 긋든 선 긋기에 따라서 틀린데 선을 그어서 그 추세를 보고 이제 매매를 이제 판단하는 기법도 있고, 그다음에 낙주 매매,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 뭐 이렇게 이거는 낙주 매매는 아니고 이제 계속 떨어졌는데 정말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게 있을까 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넨바이오라는 종목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져서 뭐 정말 이거는 이제 최저점이고, 낙주 매매면 정말 뭐 하한가 갔다가 거기에서 뭐 그런 식의 매매도 있을 테고, 이제 유스 매매는 뉴스를 보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현대차, 뭐, 배터리 재사용 본격 추진부터 뭐, 현대차 뭐 해서 애플 관련된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뭐 많은 뉴스들이 나와서 뉴스 보고 올라갈 것 같다. 뭐 차트 그런 거와 상관없이 뉴스 매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의 매매법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약간 그 매매 기법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기법들은 이렇게 있는데, 상한가 따라잡기는 잘 따라가면 그 다음날 상한가에서 끝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뭐 10%에서 시작하면 10%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상한가 같은 종목이 만약에 팅크웨어였죠.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20%니까 10%가 떨어져요. 그래서 상한가 매물 따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상한가 따라잡기는 저희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장단점이 있지만 수익을 내거나 급락하거나 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좀 안정적인 매매로는 그런 단점이 있고, 눌림목 매매로는 예를 들어서 탱크웨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라닉스로 설명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눌림목에서 기다리겠다 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쳐요. 여기서. 그럼 매수가 정말 잘 된 거죠. 그래서 급등해서 상한가까지 들고 갔다. 이러면 최고인데 장단점이 이렇게 잡으면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웨이크론 한택처럼 바로 웨이크론 한택 말고 아까 바로 간 게 팅크웨어. 바로 가면 눌림목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놓쳐서 상한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를 못 하게 되는 경우고. 근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눌림목은 좀 위험하죠. 겁신하죠. 그래서 눌림목 매매도 잘 됐을 때는 잘 되는데, 만약에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올라가면 눌림목 매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그런 장단점이 있고, 돌파 매매는 좀 마지막에 할게요. 근데 대장주, 부대장주 중에서는 대장주가 대부분 잘 가고 부대장주는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장주는 상한가를 가더라도 그런 장단점이 있고, 근데 부대장주의 이제 장점은 대장주를 보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도 있는 거죠. 대장주가 만약에 뭐 현대차가 간다. 그럼 현대모비스가 뭐 부대장이다. 그러면 분명히 대장주가 갔기 때문에 부대장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특성이 있고 최저점인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최저점이 뭐가 있었죠? 네, 제가 만약에 이제 단타를 해서 당일 단타로 봤을 때 최저점에서 여기서 잡았다고 쳐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여기서 잡았다고 쳐요. 근데 수익은 별로 안 난 그런 형태.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것 같지만 수익은 별로 못 냈고 반대로 여기가 최저점인지 알고 잡았다고 가정을 해요. 해보면. 근데 결국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최저점도 장단점이 있다. 여기서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결코 좋은 기법이라고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다. 예. 떨어지면 최저점이 또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스캘핑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잘하면 좋지만 만약에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스캘핑 한다고 했다가 뭐 바로 떨어지고 하면 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런 기법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총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단타를 할 때 저희 입장에서 그럼 어떤 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럼 아까 최저점을 봤지만 최저점도 그날로 봤을 때 움직임이 별로 없고 그러면 실제 매매를 했다고 하면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손실만 났고 결국은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서 매수했는데 또 떨어지고 요 부분에 또 물탔는데 또 떨어지고 요 부분에 또 물탔는데 또 떨어지고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고 수익은 없고 어 뭐 장기 중장기로 들고 간다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당일 단타로 보거나 며칠 이내로 봤을 때는 들고 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또 떨어지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기회비용이 날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드리는 것 중에 좀 주목할 할 매매는 이제 돌파 매매입니다. 이제 상위 1% 분들의 예를 들어서 생존 재테크님의 예전에 그 단타 하는 걸 좀 그 영상 업로드 했을 때 좀 살펴봤는데, 음, 뭐, 창원개미님도 이제 돌파 매매를 주로 하신다고 하죠. 그게 뭐 똑같다, 어쩌다, 뭐 그렇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뭐, 잘하시는 분들 유튜브도 좀 자주 저도 좀 보고 있는데, 뭐, 불개미님도 계시고, 생존재테크님도 계시고, 뭐, 창원개님도 계시고, 그 외에 너무 많지만, 이게 실명을 언급하는 거는 조금,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위 1%분, 절대 주지 않는 단타의 비밀에서, 어, 어쨌든 단타를 할 때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돌파 매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안내만 좀 해드릴게요. 이게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그런 거는 일단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전달만 해드리겠습니다. 돌파 매매는 조금 주목할 만해요. 왜냐하면 상한가를 가려면 결국은 그 저희가 이제 단타 매매를 할 때 가장 좋은 그 효율적인 매매 기법이 뭘까요? 일단은 하한가에서 시작을 하든 뭐 시초가의 0%에 시작하든 뭐 10%에 시작하든 결국은 급등해서 상한까지 가는 그런 종목을 그런 기법을 잡았을 때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돌파 매매를 할 때 여기 보면 여기를 돌파를 했죠. 관심 종목을 보고 있다가 여기에서 돌파를 하는 부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들어오고 돌파를 했고 자 돌파를 해서 결국은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요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기법 종류만 이렇게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그 후에 이제 계속 이어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실제적인 이런 자세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길어지면 또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기법에 대해서 제가 좀 나열을 해봤는데 요거를 보시고 이제 단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 매매 기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걸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과연 어떤 게 안정적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기법 중에서 과연 어떤 게 나한테 맞고 어떤 게 좋을지 한번 나열한 기법 중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제가 계속 어, 어,
상위 1% 초고수분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단타의 비밀을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어서 보시면 꼭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꼬마개미였습니다.